예, 위원장님.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이 뭡니까? 청렴사회 구현과 그리고 또 국민 권익구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률 1조 정도는 좀 암기하십시오. 네? 고층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렴한 공직과 사회 풍토 확립에 가장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두 다 권익위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판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판사하시는 동안에 민형사소송법상에 스스로 회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해당 사유가 없어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변호인 할 때도 기피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예, 변호인으로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스스로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 신청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뭐 재척 사유에 있지도 않았고 또 회피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에요. 권익위의 여러 거쳐간 위원님들께서 회피한 건 왜 했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개개의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예, 예, 그게 개개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저는 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평생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가장 엄한 잣대를 여기에 들여대야 된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이 조직이 굴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판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인이나 학연, 혈연 등과 관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회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피 신청한 사례가 68건이나 됩니다. 예? 비신고 기관의 지인으로 근무했거나 비신고인과 고교 선후배거나 비신고인과 과거 동일장 근무했거나 비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의 사유로 회피를 했고요. 심지어 2020년 3월 9일에는 이 부위원장이 피고인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위원장의 양심에서 그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설사 본인이 그 주관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국민권익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권익위만 계속 집중 질문을 받고 권익위 설립 자체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조직을 보호하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여기에 권익위 근무한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예,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의결서 작성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결서 작성은 이제 예. 보통 이제 주심의원이나 또는 뭐 주무위원이 주로 작성을 하고 예. 같이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확정하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를 하고 좀 다른 의견들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의견들이 다 이 의결서에 포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 그동안 의결서에는 예. 혹시 그 의원님 혹시 소수 의견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뭐 어쨌든 뭐 다른 예. 의견들을 예, 낼 그 수 있어. 다른 그러니까 의견들 왜 여쭤보냐면 사안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서 어떤 분은 소수 의견을 냈고 어떤 분은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해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안별로 쟁점별로 그게 기록되는 게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서가 결론을 내고 예.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수 의견을 정리한 다수 것으로 의견을 생각하시면 정리한 거다.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 의견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본인들은 또 때로는 합법성을 갖고 주장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뭐 회의체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반대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결서에 전혀 녹아있지 않으니까 이 의결서가 좀 법원의 판결문에 비해서 너무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의결서 작성 방법을 이렇게 반대 의견 또는 소수 의견들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 과거에는 어쨌든 행정위원회 결정문이기 때문에 예. 소수 의견을 낸 그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지금 대법원은 소수 의견을 당연히 기재합니다만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네네. 판사로 계셨으니까. 예예. 저는 그럴 때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낸 판사님들의 어떤 때 어떤 조문들을 보면 굉장히 뛸 듯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서이지 않겠어요? 예. 근데 왜 앞으로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행정위원회의 어떤 한계는 일단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의결서를 보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서로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페이지 25쪽에 보면 의결서 보면은 위원 9명 중에 4명이 위원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강부의하는 거죠. 지금 논리에 끼워 맞추는 억지로. 실제로는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리한다고 밝힌 부분은 안 쓰고 그 다음에 공식적 판단은 합헌이고 앞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공직자 배우자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판결문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혀 이걸로만 읽어보면 그냥 가벌성이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은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상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해 예, 다수 의견에 그렇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어쨌든 저희 신고된 사건의 어떤 그 자료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아니 논리를 여쭤봅니다. 법 논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니까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나온 수없이 많이 나오는 뇌물죄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에 나오는 직무 관련성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청탁금지법상에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뭐. 예. 예. 그리고 뭐 다수 의견을 다수 의견 말고요. 예, 지금 예. 법을 개인적인 전공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예. 아니 그러니까 봐요. 지금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총괄적이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인 만큼 포괄적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뇌물죄에서 다 판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뇌물죄 생각하는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이 어떤 점에서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뭘 원용해 쓴 겁니까? 그러면 논리로. 저는 대법원의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의 해석 기관인 대법원에서 뇌물죄에 관해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고 저한테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 선물 제공자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인 뭐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